이렇게 하면 비주얼은 티라미슈죠. 잘랐지? 끝이야 이게. 티라미슈보다 좀 더 무거워. 케이크 같아. 케이크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여름이 오나 봅니다. 덥습니다. 근데 제작진건들이 에어컨 못 틀게 소음이 나온다고. 오늘은 좀 특별한 빵을 하려고 합니다. 동서식품의 세미나를 하면서 개발했던 빵이 있는데 빵 티라미슈. 준서의 스타일은 맛은 일단 철저하게 보장. 그쵸? 빵 티라미슈는 빵 반죽 쳐야 되고 안에 모카 스펀지도 들어가야 되고 크림도 있어야 되는데 왜 빵 티라미슈인데 마스카포네가 안 들어가? 마스카포네가 들어가면 빵처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금방 상하니까. 마스카포네는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어쨌든 우리 화덕 여러분과 준서의 빵의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짜라라 이렇게 있죠. 분유도 있고 전란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켜주시는 게 맞아요. 가정에서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 하실 때는 결한 없으면 요 총 중량으로 그냥 결한으로 노른자는 안 하셔도 돼요. 우유 없으면 물 넣으셔도 되고 분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수분의 함량만 맞춰주시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빵 티라미슈 반죽으로 꼭 빵 티라미슈만 안 만드셔도 돼요. 팥빵도 만드셔도 되고 이따가 이제 저희가 카스타드 크림 끓일 건데 그 카스타드 크림을 넣은 카스타드 크림빵을 만드셔도 되고 나는 우리 애기가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커피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빵에다가 치즈크림만 올려서 드셔도 돼요.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강력. 그 다음에 이스트. 오늘은 이스트 들어가는 양이 조금 많죠? 줄이셔도 돼요. 늘 얘기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줄이시는 게 더 좋으세요. 계란 넣으시고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냥 반죽 넣고 칠게요. 이 빵은 믹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식감 때문에. 반죽의 한계점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한 95? 반죽을 오래 하면 어쨌든 빵은 질겨지는 식감을 가져요. 이 빵은 그러면 질겨지라고 빵을 반죽을 오래 했냐? 아니에요. 고배합이잖아요. 분유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는데 레시피에 비해서 설탕의 양이나 분유의 양이나 이런 당분의 양이 많으면 믹싱 오래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밀가루 포지션에서 15% 이상의 설탕이 들어가는 반죽은 믹싱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20%가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이 정도로 반짝반짝 이렇게 윤이 날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설탕이 넣으시기가 나는 싫어 그러시면 물엿 넣으시면 돼요. 동량으로 물엿 넣으시면 빵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대신에 믹싱은 최고 1시간 반 정도 발효할 거고 그동안에 이제 모카 스펀지 먼저 좋죠. 빵 반죽도 하는데 오늘 스펀지도 가르쳐 준대요. 커피를 넣으셔도 되고 커피를 안 넣으셔도 돼요. 옵션이에요. 커피는. 그거 빼면은 어떻게 해요? 물 더 넣으시면 돼요. 좋은 스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게 유화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변리법이고 공리법인데 특히 공리법을 할 때는 반드시 중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바로 할게요. 계란하고 설탕하고 넣으시고 섞어서 중탕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엿 넣으시면 돼요. 이 물엿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표면에 칼라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가 있죠.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 중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얘는 안 넣으셔도 돼요. 오늘 준서는 안 넣을 거예요. 원래는 완벽하게 겨울에는 한 60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처럼 이런 날씨 때는 뭐 한 48도, 50도? 네, 그 정도. 여기다가 이제 놓고 우유, 버터 놓고 녹일 건데요. 요걸 왜 같이 넣냐면 버터만 녹여서 우유랑 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 전체가 다 온도가 높아야 돼요. 전체가. 버터만 녹여서 우유랑 섞어요. 그럼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럼 안 좋아요.
오븐에 들어가서 팽창을 하는 건 열이 올라와야 팽창을 하는데 반죽의 온도가 낮으면 겉은 익고 속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팽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거예요. 반죽의 온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스펀지 반죽도 반드시 30도 넘으셔야 돼요. 커피 엑기스 넣었는데요. 없으시면 에스프레소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펀지를 만드는데 실패하는 요인, 빠르게 올리니까. 너무 급하게 막 고속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충분해. 얘가 아직도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밀가루. 그러면 먼저 넣으셔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얘를 무겁게 쓸 거면 거품을 꺼트려요. 근데 부드럽게 쓰려면 꺼트리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딱 이 정도. 먼저 양쪽 끝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얘. 이걸 맞추세요. 먼저 다 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반죽으로 펼치는 거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거품이 다 꺼져요. 카메라 상으로 보셔서 여기가 좀 물퉁물퉁해 보이니까 이걸 자꾸 편편하게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170도에서 구울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익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촉촉해져요. 그래서 식힐 거예요. 빠라밤. 카스타드 크림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닐라 빈을 넣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부득이하게 바닐라 빈을 안 넣어요. 왜? 커피 맛이 있는 빵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바닐라 빈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끓이는 방법은 우유 넣으시고, 오래 끓이다 보면 단백질, 우유는 닿으면 타죠. 이 볼에 닿으면 타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 설탕을 넣어요. 원래 들어가는 설탕의 일부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볼과 우유의 중간막에 설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유가 안 타요. 그래서 탄내가 안 나요. 그래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계란 노른자 넣어주세요. 계란 노른자는 걸른 거예요. 체에다 한번 저어주세요. 이때 옵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노랗죠. 그냥 노랗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거품을 올려요. 어떤 사람은 거품을 안 올려요. 순서는 올려요. 이게 부드러운 카스타드 크림을 만드는 포인트일 수 있어요. 아까 노랬잖아요. 지금 어때요? 좀 하얘졌죠? 아까보다 더 할 거예요. 핸드믹스 있으시면 핸드믹서로 거품 올리셔도 돼요. 하얘졌죠? 그쵸?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일반적인 슈크림에는 전분이나 밀가루는 한 가지만 들어가죠. 근데 카스타드 크림은 두 가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넣냐면 너무 수분이 많으면 이따가 다른 크림이랑 섞었을 때 밸런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섞는 거예요. 노랬던 게 하얘졌어요. 우유는 약 한 20초 전부터 끓기 시작했어요. 1분 정도 돼서 넣을게요. 하나도 안 탔죠? 여기서 타면 요 탄 그 우유 단백질 냄새가 여기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끓여주세요. 다 끓였어요. 한 2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버터 넣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변해요. 버터를 넣었는데 크림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카스타드 크림의 생명은 뭐냐면 얘가 이제 식잖아요. 식은 걸 다시 저어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요. 크림의 호화가. 그래서 식힐 거예요. 빠라밤. 준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됐긴 했는데 2시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돼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이라 발효가 조금 더뎌요. 대신에 발효가 조금 덜 됐어도 오븐 안에서 팽창은 많이 해요. 늘 준서가 얘기하지만 빵은 6시간 이상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중량은 60g. 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도 잘 달라붙어요. 손에 당분이 있어서. 보시면 저 지금 덧가루 사용 안 하죠.
원체 이제 저는 늘 진 반죽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 정도 반죽은 덧가루를 거의 사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둥글리기. 이 둥글리기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해 막 돌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몇 바퀴만. 스트레스 받은 반죽.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간 거, 얘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거. 볼륨도 얘가 좀 더 볼륨은 두껍죠. 좀 얇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부푼 거고, 얘는 안 넣었으니까 좀 덜 부푼 거예요. 촉감이나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이 좋아요. 대신 좀 무겁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근데 베이킹 파우더를 왜 넣느냐? 넣으면 일은 편해. 좀 실수를 해도 잘 나와. 안 넣으면 실수하면 안 나와. 그 차이예요. 근데 저희 같이 아까 저는 준서는 안 넣어요. 왜? 실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집 빵보다 이 집 빵이 맛있어. 이런 기준들이 이런 작은 거에서 와요. 대신에 얘는 어지간하면 미스율이 없죠. 얘는 조금 잘못하면 망쳐서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빵이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건 비싼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진짜 없어요. 예. 성형을 준비할 건데 이런 틀 준비하셔서 찍어주시면 돼요. 일정하죠? 그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시고 요거 남으시잖아요. 그럼 요거 빵가루 내셔서 쓰시면 돼요. 성형할 건데요, 이제. 말아서. 오랜만에 반죽이 좀 돼서 그런지 덧가루를 아예 안 쓰고. 제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반죽이 떨어지죠? 떨어졌죠? 빵 반죽 줬어요. 손 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따라오죠?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죠? 이 차이예요. 가져올 때 쥐고 갖고 오면 손에 다 붙어요. 진 반죽은 특히. 정말로 부드럽게 다루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끝이 거의 힘이 없어요. 제가 얼마만큼 밀 거냐, 요만큼 밀면 되겠구나 해서 놓고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요 카스테라 옆면으로. 그러니까 얘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크지 않잖아요. 근데 빵 반죽은 커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보다 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결합물을 에그워시. 저는 이거 그냥 순수 100% 그냥 전란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섞은 겁니다. 해서 1시간 정도, 40분 정도 발효. 빠라밤. 이렇게 카스타드 크림 끓였죠. 카스타드 크림을 이렇게 끓여 놓았을 때는 뚝뚝뚝 끊어집니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버터 넣었죠. 버터도 넣고 전분도 호화시켰고, 요걸 다시 포마드화 시키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저어주세요. 휘퍼로 충분하게.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아까 만들었을 때 크림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식은 다음에 이렇게 저었을 때, 이때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티라미슈를 할 거니까, 티라미슈 그러면 우리는 원두 커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에키스. 에스프레소는 아니고 커피에다가 시럽을 좀 넣은 거, 약간 단맛을 넣은 거예요. 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짤주머니에 크림이 어때? 윤기나죠? 반들반들. 이렇게. 여기 카스타드 크림 이렇게 윤기나게. 여기에 초코를 넣으면 초코 크림이 돼요. 그러면은 소라빵 있죠? 소라빵. 소라빵이 넣는 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주세요. 지금 크림을 여기다가 짜서 굽는 이유가 뭐냐면, 안 짜면 요 스펀지가 뻣뻣해져요. 크림을 덮어주면 이 스펀지가 안 뻣뻣해져요. 200도에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볼게요. 빠라밤.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팽창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저앉습니다. 살짝 빵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유물 살짝 발라주세요. 특히 컨벡션 오븐에다 구우면 반드시 우유 발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빵이 너무 뻣뻣해요. 그리고 이렇게 빵을 식힐 거거든요. 식는 틈을 타서 티라미슈 크림 만들 건데, 티라미슈 크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치즈 크림 만들어서 이제 위에 짜서 빵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타드 크림에 넣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반드시 크림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즈. 요때 치즈 한꺼번에 넣으시면 덩어리 생깁니다. 혹시 치즈 쓰실 때 너무 하드하면 살짝 렌즈에 돌리시라고 30초만. 덩어리가 없게 풀어주세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시다 보면 힘드니까 덩어리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 덩어리 졌다. 말하는 동안에 설탕이 녹아갖고 이럴 수 있어요. 빵이 좀 뻣뻣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빵도 이렇게 크림 넣고 하는 빵들은 만들어 놓고 한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해서 요 크림에 있는 수분이 빵으로 전달됐을 때 그때가 더 맛있어요. 촉촉해지니까.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크림을. 준서가 쓰고 있는 이 코코아는 여러분이 쓰는 거랑 좀 틀려요. 이건 전분이 없는 코코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는 코코아는 전분이 있는 코코아. 그냥 그거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비주얼은 티라미슈죠. 빵에 스펀지에 크림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카스타드 크림도 끓였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시면 좋아요. 여기 요 빵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딱딱해요. 컨벡션에 구워서. 운명의 그 시간. 잘랐지? 끝이야 이게. 티라미슈 빵 여기하고 여기하고서 맛은 틀려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하나 아쉬워. 좀 차가웠으면 좋겠어. 열이 있다 보니까 그 맛을 내가 다 못 느끼는 것 같아. 맛은 있는데 우리가 티라미슈 하면 딱 먹어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디저트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좀 없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티라미슈보다 좀 더 무거워. 케이크 같아. 케이크 같아요. 여러분, 빵과 디저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디저트는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 맛을 다 알아야 돼. 빵은 먹을수록 맛있어야 돼요. 계속 잘라서 먹잖아요.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 아니야. 또 먹고 또 먹고. 이거 다 이게 1인분이잖아요. 먹고 이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도 맛있어? 그럼 그 빵은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준서가 준비한 빵 티라미슈 만들어 봤습니다. 준서가 드리는 사랑만큼 추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준서가 또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빵을 사랑하시는 우리 전국의 해외 허어땅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준서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